자,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2024년 벌써 시작된 지 열흘이 넘었고요. 혹시 여러분은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잘 지키고 계시겠지요. 예, 뭐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이시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작심삼일의 심리를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심리학 개론 시간.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뭐 이렇게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신년 계획 혹시 잘 지키고 계세요? 저는 저번 연말부터 네. 좀 제가 소설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긴 호흡의 소설 있잖아요. 막 10권짜리 이런 네네네. 거. 네.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렵죠. 요즘에 좀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일단 열흘 넘게 네.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시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신년 뭐 금연, 네. 영어 공부, 네. 그리고 다이어트. 그래서 네. 항상 새해에 담배 매출은 떨어지고 네. 영어 학원이나 네. 헬스장 매출은 올라 이런 거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력. 의지력. 네. 의지력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왜 우리 그런 얼룩말 같은 애들 보면 계속 그냥 풀 뜯고 있잖아요. 네. 뭐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삶이 거의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하루 삶. 종일 그냥 풀 뜯는 게. 그렇죠. 무슨 뭐 역사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했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걸 가능케 하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로 의지력을 꼽기도 합니다. 내가 풀만 먹을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자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나 우리의 내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물과 다른 게 네. 인간은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네.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획만 많고 실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이제 주변에서 제 의지가 약하다고 막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비판을 해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잘 안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네. 의지력만 우리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의지력도 있지만 그 의지력에 대해서 반작용을 사실은 좀 추구하는 본능, 충동 이러한 요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네. 소위 쳇바퀴 같은 일상을 변화하려고 하는 게 의지력이라면 그냥 회귀하려고 하는 충동과 본능이라는 싸움이 우리 일상 속에서는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중력처럼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2024년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영어 공부를 뭐 복화도 하고 스피킹도 하고 리스닝도 하고 리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못 일어나면 내가 차라리 내가 진짜 혓결 못 죽는다.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려고 그러면 5시에 이제 알람은 울리잖아요. 네. 그럼 10분만 더 자자. 그렇죠. 근데 막 일어나야 돼 해도 막 누가 등에다가 본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네. 막 침대하고 붙어가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게 되는.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의지력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많은 힘을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심하게 좀 2시간 일찍 일어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일어나셔서 핸드폰 하시고 모바일 게임 하시고 TV 보시고 뭐 유튜브 보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반작용의 힘도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어지던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네. 뭐 기존에 이어지던 게 또 동결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결이 됐습니다. 8번 연속이고요. 작년 1월 말 이후 약 1년째 3.5%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시장의 예상치가 동결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변함없이 이견 없이 변수 없이 8번 연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동결됐다라는 속보 하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이제 새해 계획을 했으면 좋은 계획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항상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힘들기도 하고 이 작심삼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작심삼일을요 좋게 봐요. 왜냐하면 좋게 본다고요? 네. 왜냐하면 2024년이 돼서 예. 내가 갑자기 뭐 10가지 막 계획을 막 다이어리에다 거창하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다 이루겠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심 3일 혹은 작심 1일
매일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그 목표를 세워보고 자꾸 실행을 해보는 것은 저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1년치 거창한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네. 그냥 소소한 일주일짜리 계획 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네. 그래. 그래도 나는 불구하고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짜리 계획도 중요하고 아니면 그냥 실행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의지력은 기본적으로 관념이 아니라 실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거창한 계획 막 5시에 일어나서 막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마음이 들을 때 있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요. 지금 내가 10분 동안 지금부터 10분 동안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해서 내일부터는 이라고 밀어놓는 것은 관념이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10분 동안에 변화가 있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것. 소위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켜보는 자세.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계획, 작게 세우는 게 실행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지력은 근력처럼 계속 키워지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지력을 실행을 함으로써 의지력이 계속 키워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의지력을 자꾸 성취하는 요소로 발전시켜서 자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드를 내가 본다. 그럼 자막을 다 끄고 보지 마시고 자막을 다 켜서 보시고 조금 즐거움의 요소를 만끽하시면서 내가 10분이라도 봤네. 이런 성취 요소를 자꾸 반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운동으로 따지면 100kg짜리 역기, 덤벨 한 번에 들으려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5kg, 6kg, 7kg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그렇죠. 형식으로 그렇죠. 뭔가 마음의 근육을 더 조금씩 키워가는. 그렇죠. 아하. 그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을 한 120번 반복하면 1년이 된다. 네. 라고 저희 작가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심삼일 120번? 그렇죠. 항상 내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변화 포인트가 뭐지? 한 걸음이라도 간 것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게라도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하던데 아까 잠깐 우리 침대에 본드가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다 침대에 다들 본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불과 한 몸인 것 같고. 네. 이 환경은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나한테 조성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네. 알람 시계를 핸드폰에다가 뒀으면 내가 맨날 끄고 자는 거를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옆에 놓으면 끄고 자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알람 시계를 조금 1m 거리라도 두는 거죠. 목욕탕에 두는 거죠. 화장실에 두는 거죠. 그 옆에 물이라도 떠놓고 자는 겁니다. 그럼 알람 시계를 끄고 물을 한 모금 들이키면은 조금 잠이 깨죠. 앞에 세면대가 있으면은 잠깐 눈이라도 이렇게 촉촉 우리가 바르면 눈이 조금 떠지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건 그 전날 할 수 있잖아요. 알람 시계 옆에 물잔을 두고 네. 알람 끄려다가 이제 물잔 엎으면 잠이 확 깰 테고. 아, 그런 장치.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무엇인가에 내 생활에 어떤 변화 포인트가 필요하다. 내가 운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좀 참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같이 그러니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뭔가 영어 공부를 한다.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굉장히 의지력을 많이 쏟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발표해야 되니까. 네. 창피해서라도 더 준비하게 되고. 네. 오호. 약간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내 주변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 뭐 이게 굳이 뭐 나쁜 말도 아니고 네. 우리가 하던 것처럼 조금씩 나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작심삼일의 심리를 들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